자,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자동계단과 관련된 글을 읽기 전에요. 자동계산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 영상을 보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남자. 마트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필요한 재료를 사고 있었는데 1시간 뒤 남자는 갈비뼈 골절을 입고 말았다. 남자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위험한 순간 2초. 한 식당을 운영하는 근육남 씨. 떨어진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마트에 들렀다. 사야 할 재료를 미리 적어온 남자. 그런데 오늘따라 사야 할 재료가 많다. 운반용 카트 안에 물건은 점점 쌓여가고 마지막으로 무거운 쌀 포대까지 카트 가득 옮겨 담았다. 길고 긴 장보기는 이렇게 끝이 났는데 계산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던 남자. 요즘 들어 장사가 잘 돼 장 보는 것마저도 즐겁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근육남 씨의 카트가 무빙워크 콤에 걸려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결국 자신의 카트와 뒷카트 사이에 끼어 갈비뼈 골절을 입고 말았다. 왜 카트는 무빙워크 콤에 걸린 것일까? 문제는 무거운 쌀포대를 카트 앞쪽에 실은 것이다. 카트에 물건을 실을 때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기로 했다. 똑같은 카트 2대를 준비했다. 20kg의 쌀 4포대를 하나는 카트 앞쪽에, 하나는 카트 뒤쪽에 실은 후 무빙워크에 탑승했다. 먼저 뒤쪽에 쌀을 실은 카트. 카트 바퀴가 에스컬레이터 콤에 걸리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며 무사히 하차했다. 이번엔 앞쪽에 쌀을 실은 카트. 에스컬레이터 콤에 걸려 헛돌기 시작하는 바퀴. 아무리 힘껏 밀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실은 위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적재 용량을 초과하여 물건을 실을 경우에는 그 물건으로 인해서 바퀴가 눌리겠죠. 그러면 무빙워크 디딤판의 바퀴의 틈에 바퀴가 꽉 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카트 이용하실 때는 적재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물건을 싣더라도 앞쪽보다는 가급적이면 뒤쪽에 싣는 게 나중에 쇼핑카트가 나갈 때 무빙워크에 설치되어 있는 콤과 끼일 확률이 조금이라도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험한 순간 1초. 만일 남자가 쌀을 카트 뒤쪽에 실었더라면 즐겁게 장보기를 마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네요. 야, 저희는 그냥 카트에다가 아무렇게나 실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네네. 맞아요. 짐 싣는 방법이 있었어요. 마트의 달인 정송환 씨. 네. 알고 있었어요? 아니, 뭐, 시식 코너 가서 음식이나 주워 먹을 줄 알았지. 네. 뭐, 이런 건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배웠으니까는 네. 물건을 담을 때는 카트 안쪽부터 네. 담는 거고요. 네. 무빙워크를 빠져나갈 때는 좀 더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마지막으로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정리해 주세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것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걷거나 펴지 않고 손잡이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또한 이용을 할 때 몸이 핸들을 바깥으로 내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또 거꾸로 뛰어 올라가는 장난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정기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넘어갈 수 없는 필수 코너가 있죠. 바로 시청자 퀴즈. 정승환 씨.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음 중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손잡이를 잡는다. 2번,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노란색 안전선 밖으로 발을 내민다.
3번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뛰지 않는다. 4번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손잡이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는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EBS 안전을 약속해 홈페이지 시청자 퀴즈 게시판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안전대원 여러분,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요, 손잡이를 반드시 잡고요. 그 노란색 안전선 밖으로 몸도 발도 내밀지 마세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트를 이용할 때 무거운 짐은 카트 안쪽에 담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무빙워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안전명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방심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지 마십시오. 안전한지 감시하십시오입니다.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는 네. 데는 대략 10초에서 길게는 20초, 3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네네. 그 시간 동안 방심하거나 안심하지 마시고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주변을 잘 감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안 해도 되겠지. 이러면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전염이 되거든요. 나 하나라도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한 그리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외치면서 자, 이번 시간, 국어 시간에는요, 중심 낱말이랑 문장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172페이지에 9단원, 중심 내용, 그 중에서도 중심 낱말과 문장해 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EBS 등을 보면서 계속 중심 내용, 중심 낱말,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172페이지에 보면요.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라고 해서 그림이 4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손, 그리고 사람이 뛰어가는 듯한 모습, 그리고 이거 뭐 같아요, 여러분? 발자국이 2개 있고요. 이거는 사람이 이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그림들이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일까요? 이런 그림들. 비슷한 그림자로 된 그림 문자들을 여러분이 어디에서 봤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디에서 많이 봤냐면 특히 이 모양을요. 선생님은 비상구에서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기억이 안 나면 선생님이랑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제 기억나나요? 그렇죠. 비상구 모양이 있죠. 이렇게 비상구 모양으로 뛰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살펴보면요. 이렇게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을 뜻하는 그림 문자, 그리고 레스토랑, 포크랑 칼로 레스토랑을 표현하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화장실을 나타내는 픽토그램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돌이켜보면요, 이게 학교에서도 가끔 보였던 것 같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어때요, 여러분? 버스 모양으로 픽토그램, 그림 문자가 있고, 또 영화관에서도 화장실에 이렇게 그림 문자가 붙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림 문자들은요, 어때요? 볼 때 내가 이 그림을 보고 무슨 뜻을 전하는지 한 번에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데 의미가 있는 그림 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요 그림 문자들을 담은 어떤 그림인지까지 알아보았고, 넘겨보면 이 그림을 설명하는 중심 낱말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가 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중심 낱말을 찾는 거, 중심 내용을 찾아보는 게 오늘 학습할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니까 방금은 손만 그대로 있었는데 여기 봉이 있는 거 보니까 어디를 꼭 잡으세요 라는 것 같아요. 손으로? 그렇죠, 여러분. 손으로 봉을 꼭 잡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심 낱말은 여기서 뭐겠어요? 당연히
빠지면 안 되는 손. 손을 꼭 잡으세요 라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중심 낱말은요. 손으로 어디를 잡는 거겠어요? 만약에 여기가 버스라면. 그렇죠. 손잡이가 될 것이고. 만약 여기가 청소도구 함이라면요. 빗자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힌트로 뭐가 되어 있어요? 안전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빗자루가 아니라 무엇만 되겠어요? 그렇죠. 버스 내에서 손잡이를 꽉 잡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 라고 그림을 설명하는 손잡이가 중심 낱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두 번째 것도 보면요. 여기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비상구 모양에서 탈출하고 달리는 모양으로 있다고 했었죠. 여기 그림 문자에서 보면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옆에 보면요. 위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걷거나 뛰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걷거나 뛰지? 걷거나 뛰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금지하는 표지판으로 검은색으로 이렇게 쭉 그어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걷거나 뛰지.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걷거나 뛰지 마세요가 맞고요. 여기에서 위험을 뜻하는 경고문이기 때문에 권유하는 문장으로 어떻게? 걷거나 뛰지 말아주세요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여기에는 안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린이나 노약자, 늙은 사람, 나이 들어서 배려를 받아야 되는 사람, 약자는 뭐와 함께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중심 낱말이 보호자가 되겠죠.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을 보면요. 발자국 모양이 어떤 네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심 낱말이 빠지면 어때요, 여러분? 그냥 안에 서주세요. 어디에 서라는 이야기인지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 노란색 네모 안을 보면요. 여기는 안전선 안에 서주세요 라는 픽토그램인데요. 우리가 완성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완성을 해놓고 그림을 보면 중심 낱말이 손잡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 라는 말인데 우리 맨 처음 봤던 것처럼 손잡이를 없애면 어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잡으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에서요. 이 낱말이 빠지면 문장이 이어지지가 않고 또 문장에서 뭘 요구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에서 핵심, 중심이 되는 낱말을 중심 낱말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빈칸의 3번에 보면요. 빈칸의 낱말이 바뀌면 내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선생님이랑 손잡이를 잡으라고 했는데 아까 이거는 뭐였어요, 선생님이? 빗자루를 꼭 잡으세요 하면 내용이 전혀 달라지고 걷거나 뛰지 마세요도 이렇게 하지 않고 않을래? 라고 중심 낱말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심이 되는 낱말이 바뀌면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변화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낱말을 무슨 낱말이라고 합니까? 중심 낱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74페이지에 넘겨보면요. 그래서 중심 낱말을 찾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는 그냥 단순하게 한 문장에서 그림 문자를 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중심 낱말을 채워봤는데 지금은 그래서 중심 낱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보면요. 자동 계단에 탈 땐이라고 해가지고 물음표가 되어 있고 밑에 읽어보면 자동 계단에 타기 전에는 신발끈이 잘 묶여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발끈이 자동 계단 틈새에 끼면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자동 계단에 탈 때에는 걷거나 뛰지 말고 어디를 꼭 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동 계단이라고 하는 건 우리 평소에 어떻게 많이 말해요? 에스컬레이터라고 말하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계단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 계단 탈 땐이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보기의 낱말이 몇 번 나왔는지 찾으면서 다시 읽어보세요 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사고랑 신발끈 자동 계단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서 사고라는 말, 신발끈이라는 말, 자동 계단이라는 말이 얼마큼 나왔는지 봅시다. 사고. 그렇죠. 여기 나왔고 자동 계단은 제목에 한 번, 첫 줄에 한 번, 두 번째 문단의 첫 줄에 한 번, 또 첫 문단의 두 번째 줄에 한 번. 그래서 자동 계단 총 몇 번이 나왔어요? 3번이 나왔고요. 신발끈은요. 신발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래서 2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어때요, 여러분? 사고는 한 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짧은 글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낱말이 몇 번 나왔는지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요, 이 짧은 글에 우리가 중심 낱말을 딱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여기 나온 사고일까요? 신발끈일까요? 자동 계단일까요? 그렇죠. 답은 자동 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낱말이 몇 번 나왔는지 찾는 이유가 어떤 거에 있어요? 중심 낱말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주 반복이 되고 또 그 단어가 없으면 문장 내용이 전혀 뒤바뀌고 이러하게 만드는 낱말을 중심 낱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과 그림을 보면은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제목 자체에도 자동 계단을 탈 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림도 어때요, 여러분? 어디에 타는 모습? 자동 계단에 타는 모습을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 낱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라고 해서 찾아볼 때는요. 첫 번째, 제목이나 그림을 살펴보면 중심 낱말이 무엇인지 찾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자주 나오는 낱말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글을 볼 때 제목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림에 어떤 것이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주 나오는 낱말 다른 단어들보다 훨씬 더 많이 언급되는 낱말들을 찾아보면요 중심 낱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짧은 글을 찾았을 때는 중심 낱말을 빈도수 중심 낱말이 글에서 몇 번 나오는가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여기 그렇지 않을 때는요. 제목과 그림을 보고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5페이지를 살펴보면요. 175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중심 낱말을 찾아봅시다 라는 질문이 나와 있고 여기에 따른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어때요, 여러분? 계단 조심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 보면 학교에는 계단이 많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손잡이를 잡아야 안전합니다. 또 뛰거나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상처를 입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계단에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라는 글이 나와 있죠. 이 글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계단 조심. 그리고 그림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단에서 장난을 치는 친구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래서 자주 나온 낱말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계단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목에 한번, 글에 한번, 그 다음
계단, 계단, 계단.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말 어떤 게 더 많이 나와 있냐면 조심이란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조심. 여기도 조심. 조심.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 글에 중심낱말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제목과 그림을 살펴보면 우리가 중심낱말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 볼 때 어떤 게 중심낱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거냐면 계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의미를 추가하면 계단 조심이라는 것이 중심낱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글에는 글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낱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중심 낱말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요거를 찾으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제목과 그림을 살펴봐서 거기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알아내고, 두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낱말이 중심 낱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 낱말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중심 낱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중심 낱말을 찾으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에는요. 좀 더 중심 낱말을 찾는 거 하나 더 알아보고 그 뒤에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심 낱말 말고 문장 또 중심 단원, 문단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